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수라 공작단 7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책이 없네요. 오늘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의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도체 비즈니스맨의 현대사 이야기. 오늘은 브루스가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해서 저희가 모셔봤고요.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다양한 경제를 맥을 짚어주고 앞날에 대한 분석을 하는 선대인 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대인이라고 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운영하고 있고요. 한때 여러 베스트셀러를 냈던 게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책을 못 내고 있네요. 조만간 책을 내겠습니다. 브루스, 우리 여기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본명을 버리고 별명을 간단 말이죠. 사실 나는 이름이 대인인데 대인배 어때? 대인배. 대인배 좋죠. 대인배. 또 대인배 스타일이잖아요. 네, 제가 배가 좀 대인이긴 합니다. 네. 자, 저는 강가딘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반도체 비즈니스맨의 현대사 이야기, 브루스가 되게 유명한 경영인입니다. 참고로 반도체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1억 불을 수출을 했다고. 브루스나 저나 그렇고요. 우리의 이제 반 100을 넘긴 사람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드라마틱한 현대사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한번 짚어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현대사의 의미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 대인배께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는 그러한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브루스는 언제 태어나셨고 어쩌다가 이렇게 반도체를 하게 되셨는지 60년대 어떻게 기억이 나시죠? 70년대 그때 상황들? 저도 이제 사실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한 1970년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60년대 기억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는 경기도 파주의 용주골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 이제 사실 용주골은 양공주, 양색시라고 부르는 기지촌의 여성들이 한 3,000명까지 있었다고 들었어요. 미군들의 레크레이션 센터가 근처에 있었고 미군 무대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주말에는 이렇게 휴가 나온 미군들이 넘쳐났고요. 원래 굉장히 작은 시골이었다가 미군들에 의해 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한 10,000명 육박했을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인구가 확 늘고 굉장히 풍족하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토박이보다는 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동네에 살았고요. 정말 미군 부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럼요. 그 혜택을 받고 자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신문물의 집합지가 바로 미군 부대 앞이었거든요. 이태원에 가면은 헌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태원 거기 넘어가는 길에 거기서 국내에는 못 구하는 책이 미군들이 보다 버린 책들을 보고 거기서 주로 옛날 영화 같은 것도 보고 하여튼 플레이보이지도 있었고요.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화된 비즈니스맨이 된 첫 번째 배양이 결국은 미군 부대였었다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배운 게 6살 때 영어를 배웠거든요. 김미 초콜릿이라고. 그래서 미군들 탱크가 지나가면은 김미 초콜릿! 그러면서 팍 뛰어가면 그 친구들이 초콜릿하고 사탕을 던져줬어요. 근데 그 애들이 벌떼같이 쫓아가다 보니까 그거 잘해야지 하나 줬거든요. 그 하나 주워서 먹을 때 그 달콤함은 이런 게 천국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수준이었어요. 저희 옆집에 클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클럽에서 누가 갑자기 없어지면 저보고 와서 판을 틀어달래요. 중학교 2학년부터 미국 대중음악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졌어요. 내가 한때는 대한민국 솔뮤직에 나만큼 솔뮤직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솔뮤직의 대부가 오셨네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은 양공주 누나들이 이제 대서방 가서 영어로 편지를 못 쓰니까 대서방 가서 편지 한 통 쓰는데 4,000원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하여튼 2,000원으로 가격 파괴를 해가지고 그 편지를 여러 통을 써드려서 학비에 많이 보탬이 됐고요. 집사님이랑 결혼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뒤에서 랭킹 10등, 20등 하던 나라라고 해도 아마. 전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들 하는 게 저희들은 100등에서 태어나서 현재는 한 5, 6등 정도 되는
살고 경제- 있으니까 저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정말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현대 이야기로 바로 좀 건너오면 네. 우리 자랄 때 어떤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진짜 세대마다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뭐 음악 그러면 뭐 대중가요 뭐 이런 건 그냥 뭐 심심할 때 듣는 노래지만 좀 그래도 뭐 수준 있는 음악이라 그러면 왠지 뭐 미국의 팝송을 들어야 되고 지금은 뭐 워낙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뭐 BTS라든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소프트 파워라는 측면에서도 뭐 세계적으로 꿀릴 게 없는 그리고 네. 오히려 막 전 세계 우리 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뭐 그다음에 뭐 케이팝 또 영화는 뭐 이 뭐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들이 뭐 전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다시피 하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라는 건 저희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저희 네. 부모님 세대하고는 뭐 더더욱 다르고요. 그러한 극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게 바로 브루스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한국이란 나라가 성장했고 뭐 기적같이 이렇게 진짜 발전한 나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배경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뭐 이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전쟁을 통해서 기존 질서가 근본적으로 이제 파괴되고 이게 네. 새롭게 이제 뒤바뀌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제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평등하게 많이 주어졌고 소련부터 해서 북한, 네. 중국까지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들의 앞에서 이제 이 쇼윈도처럼 보여져야 전시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이제 강한 지원과 원조를 받았던 측면도 있고 지금 이제 저 파주 영주권을 말씀하셨는데 워낙 압도적으로 이제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뭐 신문물을 비롯해서 미군 부대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인 자극제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방학만 때만 되면은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서 친한 애들 데리고 엄마나 아버지가 거기서 근무하면은 그 안에 부대를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용산 박물관 뒤편이거든요. 완전히 미국식으로 되어 있고 고기 구하기 어려웠을 때 두툼한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애들이 와서 막 한 번 갔다 오면 자랑을 한 달 이상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풍 다녀왔을 때 제가 제일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청량 음료가 닥터페퍼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왜냐면은 그게 그 당시에 국내에서 안 팔았는데 미군들 사이에서는 팔았고 잘 사는 집안에서도 가장 탑은 예. 미군 부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기억이 예. 나거든요. 예. 저도 그 당시에도 서울에 그렇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서울에서도. 아까 이태원도 어떠 보면 그 새로운 문물의 중심지였는데 결국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이 전쟁 후의 나라에서 국제화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데 하나의 베이스가 됐다는 것도 그 당시 저는 이거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파주 영주권에서 국제화된 사회였는데 우리들은 못 먹어본 맛있는 음식 같은 거 거기서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메이저 식품 브랜드들은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케첩도 그 당시에 다 있었고, 뭐 캔디나 초콜릿 같은 것도 M&M's 초콜릿도 다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뭐 한국의 요 앞에 편의점 가도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것들 아니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주 운 좋게 그런 것들을 하나씩 구했을 때는 정말 뭐 대단한 기쁨이었죠. 요 섹션 마치기 전에 기억나는 거 하나 꼭 얘기해 싶은 게 저한테 굉장히 어렸을 때 영향을 많이 준 게 미군 PX 카탈로그였어요. 미군 PX에 나오는 거를 무지 자주 봤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기억나는 게 롤렉스 시계가 제일 비싼 게 그 당시 가격으로 2,500불이었는데 지금 가격으로는 뭐 몇천만 원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상품을 살 수가 있냐. 그리고 그런 상품들이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이나 미도파 백화점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수입 금지가 많이 돼 있어서 호화로운 물건들은 거의 수입이 안 됐거든요. 근데 미군 부대 PX 사병들이 사는 그 카탈로그를 보면서 아, 야, 이런 물건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들. 미국 문명의 압도적인 힘이 아주 완전히 막 깨갱했죠. 깨갱하면서 제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미군 문명에 압도되어 있던 거를 조금씩 그 프레임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도 또 그렇게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종이로만 넘겼었던 그 수천 달러의 그 값비싼 물건이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의 1억 불 이상의 그 물건들을 파는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지향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67년, 70년대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브루스의 힘찬 내지는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7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